오늘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아야 할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도 왜 더 바쁜 것 같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 분명 내 시간인데 정작 내가 주인공인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얼마 전 동네 복지관 카페에서 들은 두 분의 대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바쁘게 사니까 하루가 짧아. 손주 등하교 돕고 집안일하고 시장도 다녀오면 벌써 저녁이야. 그러자 옆자리에서 커피를 내려놓던 70세의 김 여사님이 잔잔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즘 시간이 참 여유로워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거든요. 그 순간 카페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었고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죠. 그렇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잘 노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얼마나 자유롭게 노는가에 달려 있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믿을까요? 2해 전, 저는 62세였습니다. 막 은퇴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죠. 연금 통장을 확인하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72만 원, 퇴직연금 35만 원, 합쳐도 107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이런 조언들이 쏟아졌어요. 카페라도 하나 차려봐. 편의점 야간 알바는 어때? 놀면 치매 온다니까 뭔가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했어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작은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생했잖아요. 이번엔 좀 쉬어봐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정말 오랫동안 달려왔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6개월만 정말 쉬어보자고. 처음 한 달은 죄책감이 컸어요. 평일 오전 10시에 집에 있다는 게 어색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서두르지 않고 아침을 먹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30년 넘게 지나쳤던 풍경들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골목 끝 할머니의 화분에서 피어난 코스모스, 평일 오전의 고요한 평화로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하루. 3개월이 지났을 때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거구나.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 진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하버드 대학교 행복연구소의 84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었습니다. 즉,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은퇴하고 뭐 하고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하기가 어색하죠.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40년간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무직이 되면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문제일까요? 제가 2년간 잘 노는 삶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돈 걱정 없이 노는 법, 현실적인 이야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걱정이 있으면 마음 편히 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돈이 많아야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월 소득 상위 20%가 아니라 지출 계획이 명확한 그룹이었습니다. 즉,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만난 다양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연금 안정형. 월 180만 원 이상.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월 150만 원 이상 받고 여기에 주택연금이나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죠. 우리 동네에 사시는 67세 정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월 19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분들의 하루는 이래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하세요. 남편분은 바둑을, 부인은 서예를 배우시죠. 점심 후에는 함께 시장을 구경하거나 가끔 영화를 보러 가시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부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연금 보통형. 월 100에서 150만 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내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합쳐서 100만 원대 중반 정도 받는 경우죠. 이때 핵심은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다니시는 72세 송할머니가 좋은 예입니다. 연금이 월 120만 원인데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관리비를 월 15만 원 줄이셨어요. 차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주차비, 보험료, 기름값이 월 20만 원 절약됐죠.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졌어요. 집 관리할 일도 줄고 운전 스트레스도 없고요. 이렇게 월 35만 원을 줄이니 실질적으로는 155만 원 받는 것과 같아졌다고 하세요. 세 번째, 연금 부족형. 월 100만 원 미만. 연금이 월 80만 원 이하인 경우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69세 박할아버지는 연금이 월 65만 원인데도 여유롭게 사세요. 비결은 지역 자원 활용입니다. 경로당에서 무료 식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세요. 돈은 적게 쓰지만 할 일은 많아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알차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은퇴 후 고수익 투자. 제 지인 중에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절반을 날린 분이 계세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각자의 현실에 맞는 잘 노는 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노는 사람들의 비밀, 몸, 관계, 시간의 균형. 2년간 다양한 은퇴자들을 만나보니 정말 잘 노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과 관계, 그리고 시간을 균형 있게 관리한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내 몸에 맞는 건강 관리. 건강하지 못하면 자유롭게 놀 수 없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클리닉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가 아는 71세 이 할아버지의 하루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20분 걸으세요. 그 다음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하시고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벽에 기대고 팔굽혀펴기 10번. 이것만 해도 몸이 달라져요. 6개월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는데 지금은 4층까지 숨차지 않고 올라가신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는 작은 신호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기검진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넓게가 아니라 깊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네트워킹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연결이 더 중요해요. 제가 지키는 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음은 열되, 지갑은 닫아라. 몇 년 전 오랜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 고민은 들어줄 수 있지만 내 투자에는 참여할 수 없어. 처음엔 서운해하더니 나중에는 덕분에 우리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정말 소중한 친구가 4명 있어요. 이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한잔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별것 아닌 얘기로 웃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죠. 세 번째, 시간을 흘리지 말고 채워라. 진짜 잘 노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74세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하고 감사 인사를 하세요. 8시에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점심 후 1시간 낮잠을 주무시고 오후에는 퍼즐 맞추기나 독서를 하세요. 매일 똑같은 일과 같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매번 다른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자유롭게 논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우리는 언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을 위해 공부했고, 청년기에는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갔고, 사회에 나와서는 회사를 위해, 상사를 위해, 성과를 위해 달렸습니다. 결혼한 뒤엔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손주를 위해 내 하루를 기꺼이 내어주며 살았죠.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만난 77세방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라떼 잔을 손에 꼭 쥐고 계시던 그분은 한숨 쉬듯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손주 아침 차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서 간식 챙겨주고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박 여사님은 씩 웃으면서도 눈가에 번지는 피곤함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힘들죠. 근데 딸이 맞벌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같이 있던 72세 이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작년까진 손주 셋을 매일 봤어요. 근데 요즘은 주 3회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 시간을 써요. 따님과는 괜찮으셨어요? 제가 물었죠. 처음엔 서운해했죠. 근데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내 시간도 필요하다고. 순간 카페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당당하게 내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도울 수 있을 땐 도와야죠. 하지만 그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사라져선 안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 결국 이거 아니었나요? 나중에 편하게 살자. 그런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인데 여전히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겠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상사도 없고, 회의도 없고, 출근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써도 되는 시간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아내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 이 나이가 되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아내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아내는 요리할 때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저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 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좀 안 좋은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아내는 경로당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물어봤더니 나이 들수록 몸이 굳어지니까 더 필요한 거래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6개월 지난 지금 아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습관들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경로당 이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73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벽 짚고 다리 뒤로 젖히기 10번. 이런 거 매일 아침마다 해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시장도 혼자 갈 수 있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완전히 젊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는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증상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건강은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헬스장 가서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할 필요도 없고 무리한 식단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 대부분이 연금만으로는 여유롭지 못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70만 원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합쳐봐야 100만 원 안팎이에요. 처음엔 이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이걸로 어떻게 살지? 하면서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 편히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경로당에 다니시는 송할머니가 그래요. 혼자 사시는데 연금이 월 75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혀 부족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아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줄었고 차도 팔고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럼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큰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었고, 차 운전하는 것도 부담이었거든요. 송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래 중에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고정 지출을 확 줄이신 거예요. 보험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시고, 통신비도 요금제를 바꿔서 절약하시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소함이 우리 세대의 미덕 아니에요? 송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젊은 세대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해왔잖아요. 둘째, 생활 패턴을 바꾸신 거예요. 시장에서 저녁 때 할인하는 채소 사시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시고, 돈 쓰는 재미는 줄어들었지만 알뜰하게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욕심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동네 한 할아버지는 그런 말에 혹해서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넣으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나이에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중요한 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내가 만드는 하루, 매일 뭘 하며 지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시간 때우며 살아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시간을 때우는 것과 시간을 채우는 건 정말 달라요. 혼자서 즐기는 놀이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산책하며 사진 찍기, 라디오 들으며 요리하기,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기, 일기 쓰며 하루 정리하기. 함께하는 놀이 5가지도 있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 마시기, 부부가 함께 시장 구경하기,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기, 이웃들과 동네 걷기 모임,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강의 들으며 새 친구 만들기. 돈 안 드는 놀이도 5가지 말씀드릴게요. 무료 박물관, 미술관 관람, 공원 벤치에서 사람 구경하기, 보건소 건강강좌 참여, 동네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산책로 탐방하며 새 길 발견하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당장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하루에 딱 1가지씩만 달리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해보세요. 모레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해보시고, 글피는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3일만 해봐도 느낄 거예요. 아, 이게 내 시간이구나 하고. 중요한 건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짜는 거예요. 남이 정해주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시간표. 그러면 똑같은 시간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자유로운 노년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진짜 경쟁력은 성취가 아니라 여유, 소유가 아니라 향유, 바쁨이 아니라 여유로움이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가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여유롭게, 더 깊이, 더 의미 있게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40년 넘게 새벽 6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고, 명절 때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부업도 했고,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 와서 또 누군가의 시계에 맞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야.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남은 시간은 진짜 내가 주인공이야. 통계적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2, 30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잘 노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감사하고,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생각하는 게 즐겁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라고 말할 때의 그 만족감. 이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모든 분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가짐만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나는 이제 충분히 성실했다. 조금은 쉬어도 된다. 이 마음만 가져도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품격 있게, 여유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온 나이들의 품격이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매일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무 약속 없는 오후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게 바로 우리 세대만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산업화 세대입니다.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고 민주화의 동력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조금 쉬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당당하게 쉬세요. 마음껏 여유 부리세요. 내 시간을 내가 정하며 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하루 중 단 30분만이라도 제대로 노는 시간을 예약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노년의 행복을 바꿉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